네,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대추방울토마토와 큰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즙과 가공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가 어떻게 상품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농 토마토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광고를 지금 제외하고 첫 번째 상품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로 검색을 했을 때 3,547건이 현재 검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상품임에도 광고를 하는 이유가 지금 5월달이 대추방울토마토가 많이 출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추방울토마토의 특성상 생과를 보관하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와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매출이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당당히 첫 번째로 검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위 노출은 어떤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즉,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최대한 잘 만들고 잘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떻게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충분히 컨텐츠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전 효과를 만들어주고 재주문이 형성됐을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스마트화를 운영을 하면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상위 노출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스토어를 구축을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지 않고 파는 전략, 즉 개별 SNS를 통해서 유입을 만드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노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적정 비용을 투자해서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점에만 광고를 진행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번 달기 농장의 스마트스토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또 현재 4월 3일부터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공지사항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직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추방울토마토가 꼭지가 떨어져서 이제 오기 때문에 혹시 오늘 수확하지 않은 것을 뭐 파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러한 어떤 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당일 수확한 대추방울토마토를 수확을 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 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지는 부분을 아예 제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를 꼭지를 떼어 보관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대추 방아토 대비 63.9% 이상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았는데요. 혹여라도 택배를 수령한 후에 대추방울토마토 꼭지가 떨어졌다라는 어떤 클레임이 과거보다 지금은 거의 1% 미만으로 이제 줄게 됐는데 이러한 어떤 노력들도 농산물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농산물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비자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울림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농산물 마케팅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품의 컨셉을 잡을 때 사람과 농산물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품의 컨셉을 만들어 보았고요. 상품 하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흙에서 자란 달기농장 친환경 유기농 토마토라는 상품명으로 네이밍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그리고 재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사진으로 담아본 부분이고, 추가 이미지에는 작품책에 맞게끔 사진을 같이 넣어본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을 눌렀을 때는 3kg와 5kg, 가장 많이 주문이 이루어지는 3kg를 메인으로 놨고요. 그리고 5kg 단위도 추가 옵션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은 사진과 텍스트 형태로 넣는 것이 추천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누가 생산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배송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배송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라면 어떻게 보관하나요? 또는 어떻게 먹나요? 어떻게 활용되나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여지는 컨텐츠라는 것은 상세 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남겨준 수많은 리뷰가 바로 경쟁력 있는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상세 페이지만이 스토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 농산물을 구매한 후에 남겨주는 수많은 리뷰가 바로 스토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남겨준 그 리뷰에도 판매자가 정성을 다해서 리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는 것도 바로 경쟁력 있는 농산업을 만드는 실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공간, 그리고 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만드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고객에게 내 농산물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내 농산물을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내 농장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공간이 온라인 마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